자, 이번 시간에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도 문명 관련해서 배웠을 거예요. 인도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 거기 다음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소개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우리나라에도 불교 많이 유행하고 있죠? 원래 우리 옛날부터 불교 국가였었잖아. 자,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창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자였었대요. 조그만 어떤 왕국의 왕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뭔가 사람들이 삶 자체가 너무 괴로워 보이는 거야. 태어나서 사는데 질병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병들어서 죽고. 이런 부분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약간 의문점이었었나 봐.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죠. 몇 년 걸렸지만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을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을 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걸 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라는 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돈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 로마 시대 할 때 선생님이 전생에 이 사람이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농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두뇌도 갖추고 얼굴도 되고 겸손하기까지 했어. 엄친아의 대표적인 옥타비아누스 기억나나요? 선생님은 전생에 아마 옥타비아누스였던 것 같고 현생은 박종민 선생님이고 후생은 우리 범수 아들? 선생님 참고로 범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범수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선생님이 범수 데리고 대회 나가서 보령시에서 1등 희도랑 같이 했었는데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범수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착하고 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범수가 원한다라면 선생님 딸을 줄 용의가 있을 정도로 우리 범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 범수 아들로 태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범수한테 막 져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생, 현생, 나중에 후생, 또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데 우리 석가모니는 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끊고 해탈을 해야 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깨달음을 얻고 같이 하는 것을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자비, 평등. 특히 평등 부분. 이 부분 왜 얘기하냐면 이거 딱 보면 여러분 무슨 제도가 딱 떠올라요? 네, 카스트 제도가 떠오르죠? 카스트제라고 해도 되고 제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인도 문명 할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만들었던 신분제도였는데 브라만 얘네들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어. 그래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얘네들은 항상 불만이야. 근데 문제는 이 인도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철기. 근데 크샤트리아가 군인인데 이 철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얘네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바이사, 농민도 되지만 상인도 된단 말이야. 철기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역시 바이사들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자기들 목소리 힘이 세지는데 모든 권력은 이 브라만 애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짜증나지. 짜증나니까 얘네들이 이 평등을 부르짖는 또 신생 종교인 불교를 지원해 줍니다. 또 부러졌어요. 지원. 그래서 불교가 이때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불교 신자 분명히 있지만 뒤에 배우게 될 요 힌두교 신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불만 있는 얘네들도 지원을 했었다. 불교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초창기 때 불교는 불상이라는 게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 없었다고 해요. 주로 이런 걸 두고서 이런 조각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종교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돌을 닦았던 곳이 보리수 나무 아래래. 그래서 불교랑 관련이 있고 수레바퀴는 요거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조각 같은 경우는 불교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불교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소승불교냐
대승불교냐? 소승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목적은 개인의 해탈, 개인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개인적이야. 그리고 대승불교는 중생,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생.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이냐, 어떤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목표로 하느냐. 그래서 소승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퍼졌고, 대승불교는 동아시아에 퍼졌다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시아의 동남쪽에 있으면 동남아시아고, 아시아의 동쪽에 있으면 동아시아예요. 그래서 뭐 중국대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아시아들에게 동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 얘네들이 동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절에 가봐. 우리 스님들 마하바라 마하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목탁 두들기면서 많은 중생들 구제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가면은 스님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혼자만의 해탈을 위해서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소승불교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랑은 약간 달라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거든. 크리스트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불교도 남일 같지가 않아. 생김새가 또 부처님처럼 생겼어요. 또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귀가 선생님 귓불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부처님처럼 생겼다 그래. 귀만큼은 귓볼이. 근데 선생님 이거 안테나야. 막 가끔 뭐 일하고 있는데 막 이거 흔들흔들거려. 누군가 날 욕하거나 칭찬하는 게 막 들려. 저 멀리에서 우리 노주영 쌤이 우리 부장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팔팔팔팔. 조아라 쌤이 우리 박지원 쌤 너무 유머러스해. 막 이거 팔팔팔팔. 안테나처럼 쓰이지만 외형상 생긴 거는 부처처럼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 남녀 같지 않아요. 가끔씩은 선생님 이렇게 막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미용하잖아. 선생님 내일도 미용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이렇게 막 귀를 덮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하도 많이 길러가지고. 그러면 미장원 아줌마가, 미용실 아줌마가 이렇게 막 머리를 깎다 깜짝 놀래요. 나의 큰 귀를 보고 막 깎다 하면서 나의 복귀를 보고 한마디 하죠. 탐스럽고 아름다운 복귀입니다. 지금 종소리도 아름답다고 노랫소리 들려주잖아요. 복귀. 그래서 항상 복귀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복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욕심인가? 여러분 만난 게 나의 복인 것 같고 나의 후생 복은 범수,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나의 복일 것 같아요. 범수 사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는 우리 인도에서는 대표적인 세 왕조가 있었어요.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굽타 왕조. 이 세 왕조를 좀 어렵겠지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간단히만 소개해 줄게요.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에요. 아소카 왕. 이 왕 때 전성기예요. 영토를 인도 북부 지역을 차지했대요. 요 아랫부분은 차지하지 못했어. 근데 이 지역 차지하려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칼린가 전투라고 있었대요. 여기서 승리는 거뒀는데 이 아소카 왕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전쟁터 정복지 있잖아. 1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막. 그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영토 때문에 전쟁을 치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불교에 빠지기 시작한 사람이 아소카 왕이에요. 그리고 인도 전역에다가 요 아소카 왕 돌기둥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사진 나와요. 좀 쉬는 시간이라서 애들 막 달려고 난리네. 자,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돌기둥을 세우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윗부분은 사자상을 새겨놨어. 이 아랫부분에 요 가운데 동그란 거 있죠? 수레바퀴. 그래서 이런 돌기둥을 인도 전역에다가 곳곳에다가 막 설치를 하게 돼요. 이것이 아소카 돌기둥인데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기 어떤 통치 이념을 거기다 반영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칼린가 전투 이후에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아소카 돌기둥이 전국 곳곳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사자는 인도의 화폐 있죠? 인도 화폐에 이 사자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 이 수레바퀴는 인도 국기 있죠?
인도 국기 가운데 부분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화폐랑 국기에 반영이 될 정도로 요 아소카 왕 돌기둥은 인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불교가 처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잖아. 그래서 사찰, 절이라는 뜻이에요. 절이 많이 만들어지고 탑이 만들어지는데 인도에 가면 꼭 봐야 될 거. 초창기 때 탑이 있어요. 산치 대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초기 탑이라고 보면 되는데 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탑. 탑 뭔지 알아요? 탑. 쌍방향 수업 때 얘기해줬는데 탑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탑이 뭐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원래 사리를 보관하는 거예요. 사리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죽고 불에 태웠을 때 하얀 구슬 같은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것을 사리라 그러는데 이것을 곳곳에다가 나눠줘.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는 곳이 탑입니다. 사리 보관함이야. 그래서 우리 보령에도 뭐 절이 있지만 원래 절에 탑들 많잖아요. 지금은 요 원래 의미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 탑은 이런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리가 석가모니 말고 아주 유명한 스님들 있죠. 유명한 스님들 나중에 시신 불태우면은 하얀 구슬 같은 게 나오는데 사리가 똑같이 나와요. 신기해. 그게 뭔지. 그래서 그러한 사리를 모셔두는 곳을 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령에도 사리 있죠. 저쪽 동대동에 무슨 부대찌개집 가서 이모 사리 하나 추가요 하면은 사리가 나오죠. 그건 라면 사리고 요 사리는 불교랑 관련된 사리예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너 사리가 뭔지 알아? 야, 너 배고파?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 라면 사리?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친구 있을지도 몰라. 당장 헤어지세요. 이런 멍청한 XX 해가지고 무식한 소리예요. 사리는 우리 스님이나 어떤 석가모니의 사리라는 거. 그렇다 바로 여자친구한테 써먹지 말아요. 깨집니다, 바로. 근데 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머리가 비어있으면은 별로 매력이 안 느껴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얼굴이 좀 되더라도 뇌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얼굴과 뇌까지 섹시한 그런 섹시녀, 섹시남 이성 친구로서 딱이죠. 근데 좀 여기 골빈 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섹시 남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첫걸음 뭐다? 사리다, 사리. 오늘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 추천합니다. 자, 이때의 불교는 소승불교가 유행했었고 동남아시아에 퍼집니다. 배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쿠샤낭조예요. 쿠샤낭조는 좀 보다시피 인도의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간다라란 지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성기 때 왕은 카니슈카 왕인데 아스카 왕이 유명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이 간다라 양식이에요.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양식이 뭐냐면 이 간다라 지역으로 이 사람이 쳐들어와요. 들어봤나요?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정복군주 알렉산드로스가 여기까지 쳐들어왔었어요. 간다라 지방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끼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대제국을 무슨 세계라고 부른댔어요? 그렇죠. 헬레니즘 세계.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여기까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 간다라 양식은 인도 고유 양식의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된 게 특징인데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가 섞여 있잖아. 그리스 문화 우리 특징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인간 중심적이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다라 양식의 특징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도 이 간다라 지방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리스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서쪽 애들은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불교가 요걸 받아들여요. 인간 모습을 한 뭐가 만들어진다? 불상이 만들어진다. 기억나요? 아까 불교 초반에는 요런 걸 두고 종교 활동했었다 그랬잖아.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 없었어. 근데 이 간다라 지역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이것의 영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인간 모습을 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상. 자, 특징. 근데 문제는 얼굴 모습도 약간 그리스풍이 좀 남아있고 옷 자체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있죠? 그리스풍의 옷, 주름 깊게 주는 거 있잖아. 그 옷을 입고 있어, 불상이. 그래서 이때 간다라 양식의 특징 정리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모습은 했지만 약간 서양풍이고 옷 스타일 자체도 약간은 그리스식, 서양식이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간다라 양식은 대승불교랑 함께 동아시아, 우리 한중일에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굽타 왕조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굽타 왕조가 제일 중요하죠. 기억나요? 중국 민족,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의 고향으로 뽑는 왕조가 어딘지 알아요? 한나라예요. 한. 그래서 중국 민족 한족이라고 하잖아. 걔네들은 자기들의 문화의 뿌리를 한나라로 뽑고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굽타 왕조를 얘기합니다. 굽타. 왜 그러냐면 이 굽타 왕조 시기 때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돼요. 뭐 참드라 굽타 2세가 전성기라고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두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힌두교랑 고전 문화가 발달했다. 요 부분은 칸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불교가 뭔지 배웠고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까지 제대로 배웠어요. 특히 아소카 왕 기억해 주고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